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도어대시에 대한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어대시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하면서 어떤 그 커버 이미지로 이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되게 좀 고독한 그런 호랑이 그림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호랑이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그 밀림의 왕으로서 어떤 그 필요한 이제 에너지와 그런 위험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굶더라도 풀을 뜯지 않는다. 이런 그 약간은 밈 같은 그런 그 말인데, 도어대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대시는 정말로 큰 시장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 맞게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이제 장악력을 가지고 정말 시장이 커졌을 때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게 지금 현재 수익성은 많이 포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어떤지 저한테 피드백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어대시는 24년에 막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에요. 보시면은 쭉 다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2024년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5,200만 불의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은 그거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1.23억 원, 9억 달러. 그 다음에 현재 시총은 810억 달러. 여가지고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658.5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총 81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게 119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시총 3위에 해당되고 현대차, 기아차를 합산한 시총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119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밸류에이션이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기업이 글로벌 로컬 커머스 기업으로서 이제 이 대시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비전이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비전이 실현된 시점의 기업 가치는 현대보다 몇 배는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강한 경제적 해자,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 이익 성장, 그다음에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도 적재적소의 투자를 통해서 경쟁사 점유율을 침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 이런 데에 평가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어대시라는 기업의 BM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M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이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도어대시가 받게 되는 이제 매출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대시패스라는 그런 회원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는 월회비가 9.99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게 되면은 12달러 이상의 주문을 할 때 배달료를 면제받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월회비의 구조고, 그 다음에 입점 상인이 내는 수수료, 이걸 영어로는 테이크웨이시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 그 총 주문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 그 밥을 주문했다고 하면은 그 밥에
일정 비율을 이제 상인이 수수료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이제 매출로 인식되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트래픽에 따라서 입점 상인의 광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 등에 대해 받는 광고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배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구매하기 전에 이제 그 플랫폼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매를 하고 그 앱을 방문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영업 비용은 배달료, 그다음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술 개발, 광고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음식점 배달 시장에서 확보한 소비자 트래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지역적인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유통 플랫폼을 처음에는 이제 음식점에서 식료품, 편의점, 리테일, 주류, 공구,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반려동물, 헬스, 화장품, 뭐 이렇게 다른 상품 카테고리를 또 확장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점이 이제 다른 그 플랫폼 기업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겠죠. 그래서 식료품의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 시기에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개 이상 비음식 상점이 플랫폼에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 중에 절반이 비음식 카테고리로 앱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사용자의 대다수는 아직은 이제 음식점 배달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 중에 절반은 이제 비음식 카테고리로 앱에 방문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컨콜 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확장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를 더 강화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계좌 설명할 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캐나다나 호주 등 30개국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적 확장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확장을 할 때의 대시의 강점에 대해서도 경제적 회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구독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매출의 경우에는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기여하는 게 직관적입니다. 근데 구독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생기고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구독한 소비자는 매월 9.99달러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시의 매출 변동성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구독료 매출은 증가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횟수나 배달 크기가 이제 증가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달 횟수도 늘리고 배달 크기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대시 이용자의 평균 주문 금액이 이제 그 대시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용자의 평균 주문 금액보다 대시 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평균 주문 금액보다 10%가 더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시 패스 member placed about 10% larger orders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대시 패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59%더 다양한 음식점, 식료품점을 사용한다는 통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시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할인된 가격으로 더 이제 많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용량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입점 상인이 이런 대시에는 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구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배달료 면제 비율이 높아지게 될 텐데, 2024년 4분기 컨콜에서는 각각의 거래가 모든 변동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성을 달성하는 단위 경제성,
측면에서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제 배달료를 면제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전체 MAU라고 하죠. 전체 유저 이용자 수는 4,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2,200만 명이 벌써 대시패스를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달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동비를 제외하고도 각각의 그 오더가 수익성을 달성한다라는 의미의 유닛 에코노믹스 측면에서 이제 그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밑에 보시면은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 컨쿨 내용인데 보시면은 we are thinking about overall dollars that are flowing through the system. We are not thinking about it on a margin percentage basis 라고 돼 있고 the unit economics have improved in year 24 compared to year 23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스케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거래량만 늘려나가면은 이익은 따라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단위 배달 비용도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자의 근거로서 규모의 경제에 대해 논의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시패스를 통해 가지고 잠재 소비자 규모와 그들이 주문량을 확대시켜 가지고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와 배달원, 상인 모두가 얻는 것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플랫폼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충분히 커질 때까지 성장하는 아주 큰 시장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BM이에요. 그래서 도어대시는 음식점이나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기업들의 광고까지도 게시해가지고 결국 수익성 높은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 컨콜에 따르면은 광고 사업이 21년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24년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음식점 브랜드 광고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소비재 광고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맥주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파는 그런 상품들이겠죠. 그런 대상으로 광고 대상이 확장되고 있어가지고 수익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specially as our grocery and retail sectors have been growing on the marketplace, we're seeing increasing pull from CPG advertis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PG라고 하는 거는 이 소비재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로서리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섹터에 이제 이런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소비재까지도 광고가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달 앱을 사용하고 보통 이제 좀 돈이 없는 분들은 배달 앱을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달 앱을 사용하고 대시패스까지 사용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다면은 굉장히 구매력이 확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많은 온라인 광고 채널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좀 이런 광고 BM을 통한 그런 큰 수익성 개선, 매출 성장이 기여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시는 이제 상점들이 자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그때그때 대시의 유통을 의뢰하는 이제 배달 솔루션인 도어대시 드라이브 서비스나 독자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도 도어대시 스토어프론트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인들은 대시의 강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대시 입장에서는 이런 유통 솔루션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잠깐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밈이 원래 이제 It's the economy's stupid라는
그 예전에 빌 클린턴 후보가 얘기했던 선거운동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이제 중요한 건 경제와 과거야 라는 얘긴데,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린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밈으로서 It's the 삐리리 stupid 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오래된 밈을 이제 여기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it's the logistics stupid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국장에서도 그런 어이없는 기사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미장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 AI의 에이전트가 이제 그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에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AI 에이전트가 주문을 자동화해가지고 대시의 사업이 침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얼마나 대시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AI가 식당에 주문을 넣고 정산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역은 해자가 강한 영역도 아니고 대시가 자진해가지고 어떤 그 자체 앱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이제 언디맨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 배달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BM도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사실 주문을 넣고 정산하는 것까지는 정말 중요한 사업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신속히 배달을 해줄 어떤 배달원, 도어대시는 이제 그 배달원을 대셔라고 하는데, 그 대셔들을 찾아가지고 소비자의 손에 따뜻한 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억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대시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유통 플랫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 배송의 마지막 단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 음식을 전달해주는 BM, 그게 핵심 BM이라고 볼 수 있고, 이 BM은 정말 구조화나 정량화, 정형화가 극도로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자동화가 가장 더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시의 BM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